사실 좀 뭐 별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조언들을 마지막에 많이 좀 더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표 내용은 대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중요한 기술 동향 이제 저는 뭐 주로 제어 쪽과 관련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련된 기술 동향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은 반도체 공장들의 타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해진 제품만 계속 생산하는 공장들, 뭐 인텔 CPU든지 우리나라 삼성에서 메모리 생산하는 거나 이런 거는 같은 팩 계속 같은 물건만 생산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또 다른 공장의 한 종류가 뭐냐면 파운드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주문형 반도체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해달라는 종류가 그냥 수없이 들어오니까 계속 공장이 바뀌는 거죠. 파운드리는 제일 유명한 데가 대만의 TSMC라는 데가 있는데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마 삼성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제시한 자료인데 파운더리가 앞으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세일즈의 양으로도 그렇고 액수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지금 LSI 사업부라는데 지금 사업부라는 것이 저쪽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기 TSMC에 비해서 뭐 많이 지금 처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키우려면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성격은 일반 단품종 생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들이 제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은 저전력, 고속도, 고집적을 위해 가서 선폭이 자꾸 미세화되는데 이제 현재는 상용화되어 있는 공정들은 90나노메터 정도가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 하이엔드 램이나 CCD 같은 경우는 이제 110나노 가지고 생산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 CPU가 90나노까지 내려가 있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130나노 정도 시장도 아직은 이제 미성숙되어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경우에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작은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삼성이 이제 60나노 가지고 8기가램 작년에 발표한 것이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샘플러가 있는 것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선폭을 자꾸 줄이는 데 있어서 제일 바틀락이 되는 것이 지금 리소 공정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3나노메타짜리 빛을 사용하는 스태퍼인데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가 지금 전 세계를 다 평정한 것 같아요. 이 스태퍼 자체가 얘기하는 분해량이 100나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나노를 생산하고 60나노를 생산한다는 것은 스태퍼 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100나노짜리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다른 기술을 여기다가 애들 붙여가지고 애칭 기술인 이런 걸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제 막 내려가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가 90나노 기술까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90나노 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110나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정도고 그 이상 되는 건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300mm짜리 12인치짜리 웨이퍼가 거의 보편화됐습니다. 어디든지요.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쓸 수 있는데 이걸 쓰면은 생산적인 단가가 훨씬 줄어드니까 웨이퍼가 너무 커서 과거에 팹 속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웨이퍼 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300mm 공정에서 다 없어져 버렸고 거의 다 자동 이송 시스템들 그다음에 자동 보트에다 다 담아가지고 다 운전을 하고 있어서 이건 자동화가 이제 필수적인 단계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300mm가 되다 보니까 보통 운전 조건 잡을 때 시험용 웨이퍼를 가지고 운전 조건을 여러 번 시험하면서 잡아내고 그 다음에 공정에 운전에 들어가는데 웨이퍼 값이 워낙 비싸니까 시험용 웨이퍼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들도 극히 이제 제한이 되게 되고 TSMC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발표된 걸 보게 되면은 웨이퍼 10장의 양을 가지고 생산해달라고 하는 그 주문량이 거의 전체 주문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산하기 위해서 시험용 웨이퍼를 몇 장씩 날리는 건 보통 비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운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구가 무척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최근 들어오는 이제 생산 장비들은 상당히 거기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기능들을 강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쓸지 하는 건 뭐 일단 생각 안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가능한데 그냥 막 계속 측정해서 서버에다 무지하게 쌓아놓는다는 이제 그런 서버가 같이 딸려서 장비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 그럽니다. 최근에는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비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클러스터 툴이라는 것들이 자꾸 보편화되고 있고요. 이게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옛날에 독립된 공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한 장비 주변에서 쭉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웨이프 로딩 되고 나면 이 속에 있는 이제 로버트가 넣어서 처리하고 꺼내고 또 다음 단계 처리하고 쭉 이런 식으로 장비를 자꾸 이제 묶어주는데 이 그림에는 안 보여줬지만 이 장비 중에 한두 군데다 뭘 집어넣냐면은 이제 측정 장비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IM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공정 끝나고 나면 처리하고 나면 이거 갖다가 분석실 가서 분석하고 측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샘플 몇 개씩 취해가지고 분석하고 가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량 웨이퍼마다 전부 다 이 IM 장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건 다 측정해내고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측정 환경이 리얼타임에서는 아직도 좀 어렵지만 옛날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요거는 이제 CMP 쪽 공정을 보여준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아내면서 그 장비 내에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IM 장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그 갈아진 두께를 이제 매 웨이퍼마다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장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장비의 산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어 쪽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알고리즘은 거의 대부분 장비가 아직까지 실시간 측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피드백 제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이제 한 웨이퍼 처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것이 같은 운전이 자꾸 반복되니까 웨이퍼 하나하나 넘어가는 걸 이제 시간 인덱스처럼 생각해가지고 제어하는 이제 run frontier 것이 이제 반도체 장비 공정에서는 제어 기법의 이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피드백 제어하고 사실상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장비 제어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레벨을 나눠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순수한 장비 레벨에서 우리가 제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AES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어들이 거기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장비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딸려온 서버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제공해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 레벨에서 제어하는 것이 있는데 장비와 장비 사이 그 연계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APC를 하는 것. 그래서 보통 APC 그러게 되면 공정 레벨에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진짜 이제 제어. 그다음에 이제 Fault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하는 거. 그다음에 SPC 하는 거. 그다음에 IM. 요게 잘 돼 있으면은 이제 Advanced Control 잘 구축해서 하고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먼저 Run Frontier 것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우리 공정 제어를 배운 사람들은 사실 그 내용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공정들은 되게 이런 정도로 그냥 다룬단 말이죠. 운전 조건을 뭘 줬더니 뭐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퀄리티가 나왔다. 그래서 운전 조건과 결과를 그냥 다이나믹스 고려하지 않고 이제 스태틱 모델로 구성하는 거죠. 실험적으로 하든지. 거기다가 너무 이제 짤막하니까 어떤 디스터번스 요인되는 것들 뒤로 이제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 부분 워낙 그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정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디스터번스는 매 운전 회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방법으로 포스트 오더 필터를 거쳐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매번 하고 요거를 이제 EWM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방법은 여기다 셋 포인트 주고 내가 요거 에스티메이트니까 요거 노이즈는 모른다고 치고 뒤집어서 육값 계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어하는 것이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런 프론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SPC를 동시에 같이 겸하는데 이제 요 Y의 미인값과 베리언스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민이 upper level, lower level 리미트에서 얼마나 그 중앙에 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포인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니터해서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해서 이런 값을 모니터하기도 하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요 수준인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물론 뭐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더 훨씬 리파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run-to-run 컨트롤 방법을 우리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가 여기 이제 들어올 텐데 그 웨이퍼가 앞공정에서 어떤 상태로 들어왔는가, 앞공정에서 측정된 결과를 피드 포워드 신호로 같이 줘가지고 우리가 더 이제 리파인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P, Advanced Equipment Control 쪽에서 예들을 좀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공정제어 예라는 건 결국 어떤 이슈가 있는가, 내가 뭘 조작할 수 있고 거기서 뭘 제어하기 어려운지 그것만 알면 알고리즘이라는 건 되게 스탠다드니까. 현재는 이제 바틀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정이 리스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칭하는 거하고 CMP 갈아내는 공정하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바틀렉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대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포토레지스트를 스핀해서 돌려서 이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굽고, 그 다음에 현상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똑같은 조작을 해도 이제 패턴이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성기게 돼 있는 지점에서 크리티컬 디멘전 패턴 찍힌 거하고 패턴이 막 밀집되어 있는 데가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해서 보통 측정하는데, 이 사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 스피너할 때 스피드, 프로파일, 시간에 따라서 스피드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거죠. 온도를 얼마에 세느냐, 시간을 얼마로 줬느냐, 스텝할 때 방향을 얼마나 줬느냐, 포커스를 어떻게 조절해 줬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델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그것이 다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할 수 있을 피지컬 모델도 집어넣고 안 되는 부분들은 임피리컬 모델 집어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런트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애칭 공정 같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가스 집어넣어서 플라즈마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이어스 전압 걸어서 이온을 당겨가지고 여기 막 부수는 건데, 폼을 파는 건데 패턴 따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애칭 퀄리티입니다. 애칭 속도가 어떠냐, 유니포머티, 그 다음에 수직성이 얼마나 좋은지, 서피스 얼마나 데미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많아요. 가스 컴포지션, 유량, 압력,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RF 파워 주는 거,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 온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 주는데 정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정량적으로 이런 관계를 피지컬하게 모델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피리컬 모델링에다가 또 피지컬리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엮어가지고 우리가 제어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또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하는 것도 상황은 좀 비슷비슷하고, CMP 공정 같은 거는 이제 갈아내는 공정인데 저는 사실 별 공정이 아니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구리를 사용하면서 카파 CMP는 그렇게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는 공정인데, 웨이퍼를 패드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슬러리를 흘려가면서 빙빙빙빙 돌아서 판판하게 갈아내는 공정이거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옥사이드를 우리가 CMP 하는 경우 같은 옥사이드 피크니스하고 유니포머티가 웨이퍼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조작 변수의 제어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웨이퍼의 피크니스가 원래 어땠는지, 그 다음에 패턴 덴시티가 얼마나 조밀하고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또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 포워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트 베리어블, 이런 걸 제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큰 이슈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TP는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한 공정 같진 않아요, 생산 공정에서. 그러나 쉽게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가지고 비싸지 않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했던 일이고, 저도 이제 몇 년간 이거 제어하는 일을 했었죠. 그거는 이제 RTP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서 램프 히터 가지고 웨이프 온도를 균일하게 이제 제어하는 거죠. 원하는 패턴 따라서. 램프 히터를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이제 요 위에는 여러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면서 온도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 멀티베리어블 컨트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제어라는 거는 이제 저런 식의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제어하는 것들이 되고, 장비 제어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어드밴스 프로세스 컨트롤, 이제 공정 제어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여기다 보여준 건 되게 그냥 TSMC라는 회사가 미국의 AMD하고 대만 TSMC하고 IBM 세 회사가 굉장히 이런 쪽에서 앞서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AMD는
AMD하고 TSMC는 실제 공정에다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IBM은 아직 테스트 랩에서 주로 팹에서 주로 하는 것 같고 이건 이제 IBM에서 발표됐던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만들 때 게이트라는 걸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여기 마지막 게이트 이제 만들어진 이제 도핑하기 전에 단계인데 여기가 이제 폴리실리콘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하드마스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이가 뭐 주르륵 해가지고 여러 단계 한 번 이렇게 깎아낼 때마다 이제 공정을 하나씩 거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깎여지고 나서 결과가 어땠느냐를 측정해가지고는 요 공정에다 피드백 시켜주고 네거티브 피드백. 그 다음에 또 요 공정의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 요 놈을 또 프로세싱할 때 피드 포워드 시그널을 또 사용해주고. 그래서 피드 포워드 신호, 피드백 신호가 계속 공정별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을 임프루브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를 자기네가 처음에 이제 리소 공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트 다 만들어지는 공정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갔는가. 그래서 요건 이제 한 장비로 자기네가 이제 통합을 했다는 거고 이만한 공정을 그 속에서 피드포워드 피드백 컨트롤하면서 그 공정 내에서의 폴 다이어너시스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했다는 얘기고 쭉 연결해가지고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연결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생산 공정에는 IBM에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험용 팹에서 테스트하는 단계고 대만 TSMP에서 한 자료들 중에 일부인데 이제 게이트 애칭 프로세스 개념은 다 마찬가지 아까랑 마찬가지고요. 뭐 이건 After Development Index C인데 리소 공정 끝나고 나서 현상한 다음에 이제 C니까 그 인포메이션 피드백, 피드포를 계속 시켜나가면서 공정에서 자기네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다. 이런 상태였던 게 이렇게 베리언스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이것도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만. 넘었습니까? 3분이. 디스플레이 공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되게 보니까 거기도 공정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상 공정이 있는데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정밀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플라즈마 애칭하는 것도 똑같아요. 덩치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같은 거 표면에다 입히는데 그런 스쿼트 데포지션 하는 거, CVD 하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트리트먼트 공정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유리판 위에다 방막 입힌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열 처리하는데 유리 표면 온도 저희가 계속 이동하니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 측정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또 투과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이슈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미는 있는데 이게 연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장비 제하는 쪽 입장을 보게 되면 너무 비싸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파이로트 쪽 공정 우리가 뭐 만든다면 이런 정도면 아마 하드웨어는 만들 것 같은데 조그만 이런 플라즈마 애처 공정 같은 거 하나 철공소에서 만들어도 뭐 값이 1억 단위라고요. 우리는 온도, 압력 이런 것만 재서 제어를 그동안 했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 여기서 측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좀 불행한 거는 장비 업체들하고 일을 하면 좋은데 국내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가 사실상 없어요. 하나도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산용 장비는 지금 거의 전무 상태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데가 좀 괜찮은 회사들 워낙 컸지만은 다 M&A 해가지고 거의 그냥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 장비는 니콘, 캐논 몇 회사가 더 있었는데 300mm가 되면서 다 문 닫았대요. 거의 다. 그래서 네덜란드 AMS라는 회사가 완전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엄청난 비싼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밖에 남지 않으니까 저희가 일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공정지원 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청나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뚫고 나가는 건 뭐 개인의 재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가능한 몇 가지 연구 방향이니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그냥 개발하는 일들 이런 것들 가능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장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내용 중에 자기네도 방법이 없고 아까 제가 발표한 TSMC라는 회사에서도 그 자료를 발표하면서 요구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운드리는 자꾸 프로덕트가 달라지는데 프로덕트 투 프로덕트 제어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아직까지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덕트 생산할 때
사용하던 그 레시피를 새로운 프로덕트 생산할 때 어떻게 좀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 정보를 거기다가 옮겨서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냥 이런 정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